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증거를 안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인정하시면 저희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추석 때 한번 증폭이 되고 의료체계가 감당을 못하고요. 성질이 나가고 다 소리를 한 거죠. 왜 성질이 났어요?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뭐 교회 때문에 그러죠 뭐. 코레라 때문에 뭐 더 다른 거 더 있어요. 해보는 데까지 하는 것뿐.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선 감염법을 위반해 방역에 피해를 끼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책임질 생각이 있을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조사를 방해해 코로나 대확산을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그들은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서울시에 대하여는 마침 소송이 시작되었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갑자기 학교 수업과 영업을 제한하는 식의 왔다 갔다 멋대로의 정책 때문에 결국 아이들과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본부장의 코로나 대응 전권 부여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어떻게 그러면 진행을 하실 건가요? 차차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광화문발 코로나 확산에는 책임이 없으시다는 입장인가요? 어디까지 확산이 됐는데요.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증거를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만 어떻게 책임을 인정하시는지 그것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인정하시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인정하시면 저희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일부 감염의 위험을 알면서도 9,500여 명의 경찰 병력과 경찰 버스 차벽을 이용해서 2020년 8.15 광화문에 나온 수만여 명의 국민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좁은 장소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자행하여 당시 광화문에 집결한 인원은 약 2만 명.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빈민을 주지 않기 위하여 And so therefore, 얼마나 우리 성도를 여기 오고 싶어도 I have told my congregation, 철저히 자기 격리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regardless of my passion, to stay self-quarantined.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겠다. And I told them, let our church be a model to 그러나 stop 당시 this 현장에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모여 음식을 먹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대오를 이뤄 청와대로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때문에 집단 확산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몰아넣어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광화문 집회가 다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닷새 뒤 그들은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10월 3일 그들은 또 한 번의 8.15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의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입니다. 인원은 1,000명이고요. 이들은 왜 그날 그곳에서 집회를 하려는 걸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자유입니다. 공기만큼 중요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코로나 핑계대고 정권의 정치 방역 때문에 이 코로나 계엄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을 잘 이제 직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2차 유행이 시작이 돼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100명 내외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이제 긴꼬리라고 이제 보통 표현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갔는데 추석 때 전국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감염자가 확 늘어나게 되면 가장 문제의식이 언제냐면 10월 3일에 10월 9일이 돼요. 만약에 추석 때 한번 증폭이 되고 또한 여러 집회를 통해서 한번 더 증폭이 돼서 확진자, 특히 중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들이 돼버리면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치료하실 수 있는 수준 정도의 환자만 발생해서 오시면 저희가 죽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죽더라도 못 도와주는 상황 만들어버리시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제한 통보가 그 금지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회를 강요되면 집시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고려한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거 뭐 공권력과 대응해서 뭐 우리가 희생 뭐 감수하지 않으면 뭐 자유는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뭐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집회 거기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버스를 안 빌려주기로 버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정부에서 압력을 넣은 모양이에요. 카퍼레이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가야 돼요. 개인차 뭐 그게 최대한 뭐 적게 탈수록 좋아요. 차로 많이 갈수록 좋고. 나라 TV나 한수나 이런 우파 유튜브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시간이 다 알려주고요. 그 2시에 아마 모이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방역과 역학조사 거부로 1168명의 집단 감염을 일으켰던 사랑제일교회 인근은 어떨까? 교회에 인접한 장희시장. 추석인데도 사람 많이 안 와요? 안 와. 아니 물어보고 무서워서 못 온다잖아 지금. 사람들이 다 뭐가 무서워요? 아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장애동에 있다 하니까 뭐 그러니 장사를 어떻게 해 먹을 수 있어? 무고한 시장 상인들에게 찍힌 집단 감염 위험 지역이라는 낙인.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그들의 절망은 원망으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누가 하나 와갖고 죄송하다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서 이런 사과만 해도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악착시키게 안 해요. 우린 여기서 근 52년을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너무 막가파로 나가니까 미워할 수밖에 더 있어요. 추석 대목, 발 디딜 틈 없이 붕괴할 시장이 한산합니다. 임대료가 660만 원이거든요. 한밤에서 4만 원 한 팀. 사실은 있는 돈 다 떨어서 한 거예요. 20시간씩 일했거든요. 진짜 잘하려고. 이번 코로나는